여러분, 요즘 들어 집안 기운이 조금 가라앉은 느낌 혹시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금세 빠져나가고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날들요. 나이가 들면 운의 변화가 몸으로 먼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운이 왜 이럴까 하고 걱정부터 하시지만 풍수를 오래 연구해보면 사람의 운보다 집에 숨이 먼저 막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동짓날을 앞둔 지금은 집안의 기운이 크게 갈리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무엇을 챙기고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내년 재물운, 건강운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 가정의 기운을 새해 흐름에 맞춰 부드럽게 열어주는 동짓날 풍수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댁에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마음에 새해 복이 가장 먼저 닿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동지는 단순히 밤이 가장 긴 날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동지를 운의 축이 바뀌는 분기점으로 봅니다.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 바로 동지고 그 절정에 다다른 그때 태양은 다시 힘을 얻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즉, 어둠이 끝나고 새 기운이 태어나는 첫 순간이 바로 동지예요. 우리 조상들이 동지를 작은 설, 아세라고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처럼 새해가 시작되는 기운이 스며 있는 날이라 집안을 정리하고 나쁜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복을 맞기 위한 준비를 하던 날이죠. 또한 풍수에서는 동지를 음양의 문이 열려 기운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날은 평소보다 나쁜 기운도 잘 붙고 좋은 기운도 크게 들어오는 만큼 집안의 상태, 마음가짐, 말과 행동이 다음 해의 운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동짓날만큼은 평소보다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정갈하게 생활하고 조금 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운을 불러들이기 위한 문을 여는 날이 바로 동지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동지도 여러분의 집과 마음에 따뜻한 새 기운이 깃드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제 동짓날 꼭 챙겨야 할 준비와 풍수 실천법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동짓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바로 팥죽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동지니까 먹는 음식이 아니라 풍수에서는 팥죽을 기운을 바꾸는 의식 음식으로 볼 만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음양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동지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인데 이 강한 음의 기운을 막아주고 새로운 양기를 불러오는 음식이 바로 붉은 팥죽이었습니다. 왜 하필 팥일까요? 팥은 강한 붉은 기운, 즉 양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붉은색이 잡기와 어두운 기운을 물리치는 색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과거에는 대문이나 장독대, 방 안 귀퉁이에 팥죽을 한 숟가락씩 떠놓으며 올해의 나쁜 기운은 여기서 멈추라 하고 기도하는 풍습도 있었어요. 또 팥은 열을 품고 있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는 몸과 기운을 따뜻하게 덮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과 동지의 음기를 부드럽게 중화시키는 자연의 보약 같은 음식이었죠. 게다가 팥죽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기운을 정리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동짓날 팥죽을 끓이면 집안에 붉은 김이 맴돌며 차갑고 무겁던 공기가 조금씩 환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감하는 변화이기도 해요. 제가 상담에서 만난 한 분은 동짓날 팥죽을 드리고자 가족들을 위해 직접 끓였는데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리만큼 밝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이유 없이 밝아지고 잠자는 기운도 편안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것은 팥죽이 집안의 음기를 정리해 사람의 감정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눔의 의미입니다. 옛 어른들은 동짓날 팥죽을 지어 이웃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드렸어요. 팥죽의 붉은 기운이 내 집뿐 아니라 이웃의 집까지 맑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죠. 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말처럼 동짓날 팥죽 나누기는 서로의 복을 함께 쌓아가던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올해 동짓날 팥죽 한 그릇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따뜻해지고 기운은 밝아지고 내년 새해의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가정의 재물운과 평안한 기운을 부드럽게 끌어당겨 줄 거예요. 동짓날의 팥죽과 함께 꼭 챙겨야 할 또 하나의 음식은 바로 시루떡입니다. 시루떡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시루떡을 복을 집안으로 부드럽게 끌어들이는 음식,
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주 오래된 의미에서 시작돼요. 우리 조상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나 큰 날을 앞두고 늘 시루떡을 쪘습니다. 왜냐하면 시루떡의 모양 자체가 층층이 쌓이는 복, 즉 재물과 복이 한 해 동안 켜켜이 쌓이길 바라는 상징적인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팥 시루떡은 떡의 고소한 기운과 팥의 붉은 기운이 합쳐져 복을 더 크게 키우고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시루떡은 기운을 부드럽게 채워 넣는 음식이에요. 팥죽이 음기를 몰아내고 정리하는 역할이라면 시루떡은 그 빈자리에 새로운 양기, 밝은 에너지, 복의 기운을 채워 넣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동짓날에 팥죽으로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시루떡으로 복을 불러들인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시루떡은 나눔의 의미가 아주 큽니다. 큰 시루에 떡을 찌면 한 가족이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양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이웃, 친척,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었어요. 이게 단순한 음식 나눔이 아니라 내 복을 함께 나누고 당신 복도 나에게 오길 바란다 라는 상호 교류의 의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풍수 상담을 다니다 보면 동짓날 시루떡을 나눠 먹은 집은 그해 묘하게 걱정거리도 줄고 집안 분위기도 편안해지고 잡음이 줄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루떡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가정의 기운을 포근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동짓날은 한 해의 음기가 정점을 찍는 날이고 바로 그 다음부터 양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날 시루떡을 먹는 것은 새롭게 시작되는 양기의 천문을 따뜻하게 열어주는 의식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올해 동짓날 팥죽 한 그릇으로 집의 묵은 기운을 정리하시고 따끈한 시루떡 한 조각으로 새로운 복을 집 안에 가득 채워보세요. 이 단순한 두 가지가 여러분 가정을 내년 한 해 훨씬 더 밝고 복된 흐름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동짓날에 꼭 조심해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이 바뀌는 날이다 보니 작은 행동 하나가 새해 운을 흐릴 수도 있고 반대로 잘만 지키면 복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불필요한 말다툼입니다. 동짓날은 음기가 끝나고 양기가 막 시작되는 전환점이기 때문에 이날의 말과 감정은 새해 기운에 그대로 스며든다고 봅니다. 작은 말다툼이라도 기운을 흐리니 그날만큼은 일부러라도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해주세요. 두 번째는 문을 쾅 닫는 행동입니다.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쾅 닫으면 좋은 기운이 잘 들어오지 못합니다. 특히 현관문은 조용히 천천히 닫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쓰레기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동짓날에는 묵은 기운이 가장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집안의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그대로 두면 그 탁한 기운이 새해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적어도 이날만큼은 가볍게 정리해주세요. 네 번째는 침대 위에서 낮잠을 오래 자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바뀌는 날에 오래 누워있으면 그의 기운이 무겁게 시작된다고 봅니다. 짧은 휴식은 괜찮지만 가능하면 아침 해를 보고 하루를 시작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어두운 조명을 켜둔 채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동짓날은 어둠이 끝나고 빛이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집안 조명은 평소보다 조금 더 밝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기의 흐름이 훨씬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아주 간단하지만 동짓날에 지키면 새해 기운을 훨씬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올해는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기운이 한결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동짓날에 꼭 실천하면 좋은 집 청소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 청소와는 조금 달라요. 새 기운을 맞이하기 위한 정돈식 청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서는 현관에서 주방, 주방에서 화장실, 이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이 처음 머무는 자리입니다. 동짓날만큼은 조금 공을 들여 정리해주세요. 신발이 여러 켤레 나와 있다면 두세 켤레만 남기고 나머지는 신발장 안으로 넣어 정리합니다. 문 앞에 쌓여있던 택배 박스, 종이 봉투, 비닐도 모두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관 바닥을 미지근한 물로 한번 닦아내는 겁니다. 하루 동안 쌓였던 탁한 기운이 물과 함께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마지막에 소량의 소금을 뿌렸다가 바로 닦아내면 정화의 기운이 더해져 더욱 깔끔해져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재물운과 가장 깊은 관련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동짓날만큼은 냉장고와 싱크대 주변을 꼭 정리해주세요. 오래된 음식, 손도 잘 가지 않는 조미료, 유통기한이 지나서 불안한 식재료는 과감하게 비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이 깔끔해지면 재물이 들어오고 머무는 공간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주변과 조리대는 한 번 더 닦아 광을 내주세요. 불의 기운이 선명해야 재물의 흐름도 맑아진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싱크대 배수구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뜨거운 물을 조금 흘려보내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화장실입니다. 동짓날 청소 루틴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 단계이기도 합니다. 화장실은 집안에서 음기가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라 여기가 어수선하면 집 전체가 무거워져요. 가장 먼저 변기 주변과 수납 공간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칫솔, 치약, 세정제 등이 너무 많이 나와 있다면 자주 쓰는 것만 남기고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두면 기운이 단정해집니다. 거울과 세면대는 물 얼룩 없이 깨끗하게 정리하고 혹시 물때가 쌓여 있다면 오늘만큼은 조금 더 신경 써서 닦아주세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마무리입니다. 환기를 꼭 시켜주세요. 문이나 환풍기를 잠시 열어두기만 해도 화장실 안에 무거운 기운이 밖으로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식물 하나나 천일염을 구석에 두어 정화의 기운을 더해주면 새해 운이 훨씬 밝아집니다. 이 세 공간 현관, 주방, 화장실 이 순서대로 가볍게 정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동짓날이 가진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집안 전체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집이 숨쉬는 느낌을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제가 풍수를 연구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 동짓날 풍수를 실천하고 눈에 띄는 변화를 겪은 사례가 몇 가지 있어 오늘은 두 분 이야기만 간단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에 사시는 70대 어르신 부부 이야기예요. 이 부부는 몇 년 동안 이유 없이 지출이 많아지고 몸도 자주 붓고 잠도 깊이 들지 못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집을 살펴보니 화장실과 현관 기운이 많이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동짓날에 맞춰 천일염을 화장실 두 군데에 두고 현관 신발을 모두 정리하고 팥죽을 가족끼리 나누어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이런 걸로 달라지겠나 하셨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 해보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해 겨울부터 잠이 깊어지고 아침 피로가 훨씬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째 해결이 안 되던 병원비 부담이 갑자기 줄어들 일이 생기면서 숨통이 트였다고 손을 꼭 잡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혼자 사시는 60대 여성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늘 집이 답답하고 무겁다고 느끼셔서 새해만 되면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울적해지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짓날에 꼭 집 청소 루틴과 시루떡을 이웃과 나누는 풍습을 실천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집 청소부터 시작해 오래된 짐을 정리하고 팥시루떡을 몇 조각 담아 옆집에 전달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이웃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열리면서 혼자 지낸다는 외로움이 훨씬 줄었다고 하셨어요. 기운이 가벼워졌어요. 집이 다시 살아난 느낌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풍수는 물건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의 흐름을 바꿔주는 힘이 있다는 걸 다시 느낍니다. 이처럼 동짓날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집의 기운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 건강, 인간관계까지 조금씩 밝아지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도 올해 동짓날에는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큰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집안의 흐름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기운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더 편하게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동짓날 꼭 챙기면 좋은 실천 체크리스트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는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해보셔도 집안의 기운이 분명히 한층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해돋이 보기. 새로운 양의 기운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가능하면 아침 햇빛을 얼굴에 한번 스며들게 해보세요. 둘째, 팥죽 또는 팥시루떡 챙기기. 붉은 팥의 뜨거운 기운이 집안에 들어오는 음기를 막아줍니다. 셋째, 집 청소 3대 포인트. 현관 정리, 주방 정돈, 화장실 환기. 이 세 곳만 정리해도 집 기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넷째, 말과 감정을 조심하기. 오늘 하루만큼은 부드럽고 따뜻한 말, 서로를 살리는 한마디를 선택해주세요. 새해의 기운이 그 말에서부터 열립니다. 다섯째, 가족 또는 누군가에게 안부 한마디. 짧아도 괜찮습니다. 온기가 흐르면 집안의 기운도 함께 밝아집니다. 올해 동짓날, 이 5가지 중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실천하고 싶은 한 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발걸음이 새해의 기운을 크게 열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집안에 작게나마 밝은 숨을 불어넣어드렸다면 참 좋겠습니다. 동짓날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어둠이 물러가고 새빛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집안을 정리하는 작은 실천들이
내년 한 해의 기운을 크게 바꿔놓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알려드린 것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새로운 운을 열어주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올해 동짓날 어떤 한 가지를 실천해보실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선택과 소망 위에 새해의 따뜻한 기운이 가득 머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집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풍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